지금 이 순간 미국 네바다주의 사막, 라스베이거스는 인공적인 빛의 홍수 속에 잠겨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기술 박람회인 CES 2026 현장은 그야말로 인공지능 칩을 향한 빅테크 기업들의 탐욕과 투지가 뒤섞여 펄펄 끓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의 센트럴홀, 그 거대한 돔 아래에서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AMD의 리사수, 이 반도체 업계의 두 황제는 불과 몇 시간의 시차를 두고 메인 스테이지에 올랐습니다.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순간, 현장에 모인 5,000명의 관중과 전 세계 1억 명의 시청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기존 블랙열 칩보다 연산 속도가 무려 3배나 빠르고 전력 효율은 40%나 개선된 이 괴물 같은 칩은 실리콘으로 빚어낸 예술품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무대 뒤편 VIP룸에서 벌어진 진짜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 경쟁하던 이 두 CEO가 약속이라도 한 듯 단 하나의 기업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매달리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들이 자랑스레 공개한 베라루빈과 헬리우스 AI 렉을 작동시키려면 삼성전자가 만드는 6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HBM4라는 심장이 반드시, 그것도 아주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신형 칩 구조를 뜯어보면 그 절박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GPU 코어 주변에는 데이터를 쉴 새 없이 공급해야 하는 메모리 큐브가 마치 성벽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전 세대인 HBM32까지는 8개 정도면 충분했지만 베라루빈부터는 최소 12개에서 많게는 16개의 HBM4 큐브를 수직으로 적층해야만 제 성능을 발휘합니다. 데이터 처리량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이를 받아낼 그릇이 작다면 아무리 빠른 연산 장치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은 무대 뒤에서 삼성전자 경영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들이 HBM4를 제때 공급해주지 않으면 이 칩은 그저 비싼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수장이 부품 공급사에게 사실상 읍소를 하는 통쾌한 역전극이 벌어진 겁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CES 2026을 기점으로 반도체 시장의 권력 지도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평가합니다. 과거에는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가 갑이었고 이를 만들어주는 파운드리나 메모리 업체는 을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자 메모리가 단순한 저장 장치에서 연산의 병목을 해결하는 핵심 파트너로 격상된 것입니다. AMD의 리사수 또한 다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키노트 스피치에서 우리의 헬리우스 렉은 경쟁사 대비 2배 이상의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삼성전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성능 메모리를 확보했느냐가 곧 AMD의 기술력이자 경쟁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죽일 듯이 경쟁하면 할수록 그들 모두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고가는 미어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된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뉴스에 환호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진짜 승부처는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 경기도 평택의 거대한 흙먼지 속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이 천문학적인 주문량을 감당하기 위해 단일 기업의 투자라고는 믿기 힘든 60조 원이라는 미친 도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60조 원이라는 돈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0이 많이 붙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의 1년 치 전체 예산을 다 합쳐도 15조 원 남짓입니다. 삼성은 부산이라는 거대 도시를 4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을 오직 경기도 평택의 공장 부지 위에 콘크리트와 함께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주주들의 반발, 재무 건전성의 악화, 그리고 AI 거품론이라는 리스크를 모두 짊어지고 감행하는 올인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히 반도체를 더 많이 찍어내려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낡은 질서를 햄머로 내려치듯 부수고 HBM이라는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는 대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환호성이 클수록 평택의 건설 현장에서는 더욱 무거운 침묵과 긴장이 흐릅니다.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는 젠슨 황의 프레젠테이션 뒤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철근을 나르고 장비를 세팅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거친 숨소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며 삼성전자가 또 호실적을 냈구나 하며 가볍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경쟁사들이 두려움에 떨 때 오히려 판돈을 2배로 키워버리는 야수의 본능과 실패하면 그룹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공포를 억누르며 배수진을 친 경영진의 서늘한 결단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와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 평택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곳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60조 원이라는 돈이 샘물처럼 녹아들고 있을까요? 그리고 삼성은 이 거대한 도박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거친 흙먼지와 굉음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의 고덕면에는 축구장 400개를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단일 반도체 단지로는 지구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곳은 마치 거인들이 사는 요새처럼 웅장하고 이압적인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 평택 4공장과 평택 5공장 건설 현장이 삼성전자가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도박판의 실체입니다. 60조 원,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겁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2만 채를 현금으로 즉시 구매할 수 있는 돈이자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120만 원씩 현금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액입니다. 삼성은 이 막대한 부를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차가운 땅 속에 파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공장 증설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를 라인 리셋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에는 피냄새가 납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수익을 내던 생산 라인을 무자비하게 뜯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로 갈아엎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하루 매출 수천만 원을 올리는 아주 장사가 잘 되는 대형 식당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주인은 갑자기 오늘부로 영업을 중단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멀쩡한 식탁과 의자를 햄머로 부수고 바닥 타일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오직 미래에 올지도 모를 VIP 손님을 위한 거대하고 복잡한 전용 주방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내일의 밥벌이를 포기하고 먼 미래의 대박에 모든 것을 거는 야수의 본능. 이것이 바로 평택 4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라인 리셋의 본질입니다. 평택 4공장은 이제 일반적인 범용 D램 생산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이곳은 오직 6세대 HBM4만을 생산하기 위한 전용 요새로 개조되고 있습니다. 기존 메모리 공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HBM4는 메모리 반도체지만 그 공정 난이도는 시스템 반도체와 맞먹습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10만 분의 1 수준인 초미세 회로를 다루기 위해 대당 2천억 원이 넘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들이 마치 헬스장의 러닝머신처럼 줄지어 반입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2026년 말까지 이곳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월 25만 장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월 25만 장, 이 숫자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체감되십니까? 지름 30cm의 웨이퍼 25만 장을 낱개칩으로 잘라 일렬로 세운다면 그 높이는 에베레스트산 8,848m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삼성전자는 매달 에베레스트산 하나 분량의 실리콘 타워를 평택평야 위에 쌓아 올리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이는 경쟁사들이 물량으로 질식시켜 버리겠다는 무자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진짜 괴물은 그 옆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바로 평택 5공장입니다. 이곳에 투입되는 자금만 최소 30조 원에서 최대 60조 원까지 거론됩니다. 삼성은 이곳을 단순한 메모리 공장이 아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초대형 하이브리드 기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라인이 한 지붕 아래 섞여 있는 기괴한 구조. 이것이 바로 삼성만이 할 수 있는 필살기인 원스톱 턴키 솔루션의 물리적 실체입니다.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빅테크 황제들은 부품을 조달하느라 전 세계를 떠돌 필요가 없습니다. 설계 도면만 던져주면 P5 공장의 1층에서 로직칩을 만들고 2층에서 메모리를 찍어낸 뒤 3층에서 패키징하여 완제품으로 포장해줍니다. 엘리베이터만 타고 위아래로 움직이며 세계 최고의 AI 칩을 찍어내는 이 압도적인 속도전 앞에서 경쟁사들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전시 상황입니다. 삼성은 건물에 뼈대를 올리는 동시에 내부에는 수백억 원짜리 정밀 장비를 집어넣는 패스트트랙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은 건물을 다 짓고 먼지 한 톨 없는 클린룸을 만든 뒤에 장비를 들이는 게 상식입니다. 미세한 먼지 하나가 수율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평택 5공장은 천장이 뚫린 채로 타워 크레인이 장비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흙먼지와 반도체 라인의 청정함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 엔지니어들은 방진복 위에 안전모를 쓰고 공사판 소음 속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장비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하지만 젠슨 황이 요구하는 그 살인적인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삼성은 돈으로 시간을 사고 엔지니어의 피땀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수만 명 노동자의 땀이 응축된 거대한 돈의 용광로입니다. 삼성은 이 용광로에 60조 원을 태워 다가올 AI 시대의 패권을 거머쥐려 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준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공장을 크게 지어도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칩이 불량품이라면 60조 원은 고스란히 빚더미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대한 공장을 지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과연 HBM4라는 칩은 도대체 얼마나 만들기 어렵길래 삼성전자가 멀쩡한 라인을 갈아엎고 식당 바닥을 뜯어내는 모험을 감행해야 했을까요? 이곳은 중력의 법칙보다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세상이며 머리카락 두께의 10만 분의 1에 불과한 나노미터, nm, 단위에서 생사가 갈리는 초정밀의 전장입니다. 삼성전자가 60조 원을 태우며 정복하려 하는 6세대 HBM4. 이것은 단순한 반도체가 아닙니다. 실리콘 웨이퍼 위에 쌓아 올린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나노 단위의 바벨탑입니다. HBM4가 이전 세대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그리고 삼성이 목숨을 걸고 라인 리셋을 감행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이 탑의 기초 공사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HBM은 단순히 D램을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 올리는 기술이었습니다. 맨 아래층에 깔리는 베이스 다이는 그저 2층의 메모리들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 역할만 하는 멍청하지만 튼튼한 지지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HBM4부터는 게임의 규칙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인공지능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맨 아래층 지지대에게도 지능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요구합니다. 단순히 길만 터주는 게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분류하고 연산까지 도와달라. 즉, HBM4의 베이스 다이는 더 이상 단순한 메모리 공정이 아니라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로직 공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건축으로 치면 10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지하 주차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최첨단 슈퍼컴퓨터 센터를 집어넣으라는 주문과 같습니다. 난이도가 수직 상승하는 지점, 바로 여기가 기술의 지옥이 시작되는 입구입니다. 이 과정은 악마 같은 정밀함을 요구합니다. 실리콘 웨이퍼에 수만 개의 구멍을 뚫어 위아래를 연결하는 TSV 기술을 상상해 보십시오. A4 용지 16장을 겹쳐놓고 바늘로 그 종이 뭉치를 한 번에 뚫는데 16장의 종이에 인쇄된 미세한 글자들이 단 한 마이크로미터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구멍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 비싼 HBM 칩은 즉시 폐기 처분되며 수천만 원이 공중으로 증발합니다. 게다가 가장 큰 적은 열입니다. 16층으로 쌓인 칩들이 동시에 미친 듯이 데이터를 뿜어낼 때 발생하는 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열을 잡지 못하면 칩은 스스로 녹아내리거나 성능이 저하됩니다. 삼성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칩 사이의 간격을 없애고 아예 하나로 붙여버리는 하이브리드 본딩과 같은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학이라기보다 극한의 예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공정이 지옥처럼 어려워질수록 삼성전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삼성만의 독보적인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자인 SK하이닉스를 볼까요? 그들은 메모리의 최강자이지만 로직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HBM4의 핵심인 로직 베이스 다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만의 TSMC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메모리를 만들고 TSMC가 베이스 다이를 만들어 다시 제3의 공장으로 가져와 합쳐야 하는 복잡한 물류와 협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패키징 사업부를 한 회사 안에 모두 가지고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것이 평택 5공장이 하이브리드 기지로 설계된 이유입니다. 삼성은 평택 공장의 1층에서 최첨단 로직 베이스 다이를 찍어내고 엘리베이터로 2층에 올려보내 곧바로 메모리와 결합합니다. 경쟁사들이 웨이퍼를 비행기에 실어 대만과 한국을 오가며 시간을 허비할 때 삼성은 한 건물 안에서 엘리베이터만 태워 칩을 완성합니다. 이것은 비행기와 엘리베이터의 싸움입니다. 속도와 효율에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메모리 엔지니어와 로직 엔지니어가 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회의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지구상의 삼성전자뿐입니다. HBM4처럼 두 기술의 융합이 필수적인 제품에서 이 소통의 효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삼성에게 러브콜을 보낸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말귀를 다 알아듣잖아. 메모리 언어와 로직 언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삼성의 이중 언어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삼성은 HBM4 기술을 통해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
엔비디아와 구글의 기술 파트너로 격상되려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스펙의 로직 다이를 삼성이 직접 설계해주고 생산까지 해주는 커스텀 HBM 시대. 이것이 삼성이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기술적 우위 뒤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이 괴물 같은 공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천재적인 영감만이 아닙니다. 바로 막대한 자본과 엔지니어들의 수명입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장비 한 대가 2천억 원, 공정 한 단계가 늘어날 때마다 수십조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삼성은 이 거대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나노미터의 기술 전쟁터에서 시선을 돌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전쟁을 가능케 하는 연료, 바로 돈과 사람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 그리고 그 돈을 태워 만든 기계를 돌리기 위해 갈려나가는 엔지니어들의 시간에 대해서 말이죠. 먼저 의문이 듭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현금이 가장 많은 기업입니다. 곳간에 쌓아둔 현금성 자산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이 현금 부자가 도대체 왜 산업은행을 찾아가 머리를 숙이고 2조 8,500억 원이라는 정책 자금을 빌렸었을까요? 언론에서는 삼성이 위기다, 현금이 말랐다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냈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현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삼성 재무팀의 소름돋는 계산 결과입니다. 바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삼성전자가 빌린 돈의 금리는 약 3% 중반대. 현재 시장 금리를 고려하면 거저나 다름없는 특혜성 저금리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생돈 60조 원을 다 털어넣는 것보다 싼 이자로 남의 돈을 빌려 공장을 짓고 내 돈은 이자율이 더 높은 금융상품이나 M&A를 위해 남겨두는 게 이득이다라는 거죠. 즉, 삼성은 지금 빚을 내서 도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싼 자금을 지렛대 삼아 경쟁사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속도로 평택 요새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자본의 힘으로 경쟁자들을 찍어 누르는 금융공학적 폭력에 가깝습니다. 이 자금은 평택 공장의 패스트트랙 공법의 땔감으로 쓰입니다. 젠슨황이 요구하는 HBM4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건설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건물의 1층 뼈대가 완성되기도 전에 2층 바닥을 올리고 지붕을 덮기도 전에 크레인으로 수천억 원짜리 장비를 공사판 한복판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시멘트 가루와 반도체 클린룸의 청정함이 공존해야 하는 이 모순적이고 위험천만한 상황. 공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 위해 삼성은 말 그대로 돈을 물 쓰듯이 퍼붓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장비를 돌려야 하루 매출 수백억 원의 HBM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간은 곧 돈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 숨가쁜 자본의 회전 속도를 견뎌내야 하는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고장나면 교체할 수도 없는 부품. 바로 삼성전자의 젊은 엔지니어들입니다.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HBM 수율이 올랐다는 뉴스에 환호하며 축배를 들지만 그 수율 그래프의 상승 곡선은 사실상 엔지니어들의 수면 시간과 반비례합니다. 평택과 화성의 연구소 불빛은 24시간 꺼지지 않습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 주말도 반납한 채 방진복 속에서 흘리는 땀, 그리고 0.01%의 수율을 잡기 위해 모니터가 뚫어져라 데이터를 분석하는 충혈된 눈. 특히 삼성전자가 자랑하는 원스톱 솔루션은 실무자들에게는 원스톱 지옥과도 같습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메모리에만 집중하면 되고 TSMC는 생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문제가 터지면 서로 책임을 미룰 수도 있고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설계,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다 혼자 합니다. 이 말인즉슨 모든 문제의 책임이 오롯이 내부 직원들에게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메모리 팀이 잘해도 로직 팀에서 막히면 전체가 멈추고 패키징 팀에서 열을 못 잡으면 프로젝트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경영진의 자부심은 현장 엔지니어들에게는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십자가가 되어 어깨를 짓누릅니다. 최근 블라인드와 같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삼성전자 직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과급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갈아 넣어 1등을 유지하는 방식이 언제까지 통할까? 라는 근원적인 회의감입니다. 60조 원의 투자금에는 최첨단 장비 값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장비 앞에서 청춘을 바치는 이들의 수명값도 포함되어 있는 셈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도박이 무서운 이유는 단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직의 모든 역량, 자금, 그리고 구성원들의 인내심까지 한계치로 끌어올려 올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뒤가 없습니다. 이것은 배수진입니다. 자,
이제 모든 펜은 던져졌습니다. CS에서의 환호, 평택의 콘크리트, 나노 단위의 기술, 그리고 엔지니어의 피땀까지.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하여 2026년 삼성전자는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예상이 빗나간다면, 만약 AI라는 거품이 꺼진다면, 그때 대한민국 경제는 어떤 충격을 받게 될까요?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이 무려 13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33조 원. 이는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자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해보지 못한 꿈의 숫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하나로 한 해에 100조 원이 넘는 이익을 낸다는 건 제조업이 아니라 마법에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여기에 만년 적자였던 파운드리 사업부마저 테슬라와 BMW의 자율주행 칩을 수주하며 흑자 전환의 청신호를 켰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국의 화려한 부활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식시장은 환호하고 코스피 지수는 4,500을 넘어 5,000 시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으려 합니다. 증권사가 외치는 장밋빛 전망과 역대급 영업이익이라는 달콤한 숫자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숫자는 우리가 미래를 확정지은 대가로 받은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착시이자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성적표일 뿐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한 거인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핀란드의 자존심이었던 노키아입니다. 불과 15년 전인 2007년, 노키아는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독점하던 절대 지존이었습니다. 핀란드 법인세의 23%를 혼자 책임지며 노키아가 곧 핀란드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 당시 노키아의 영업이익률은 지금의 삼성전자보다 높았고 현금 보유량은 애플을 압도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스티브 잡스조차 노키아가 망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인이 지도에서 지워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년이었습니다.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 혁명이 닥치자 하드웨어 제조에만 집착하던 노키아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1등이라는 오만, 변화에 대한 둔감함, 그리고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는 아집이 그들을 심연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경영진의 머릿속에는 노키아의 망령이 사이렌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멀쩡히 돌아가던 평택의 공장 바닥을 뜯어내고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빚내서 쏟아붓는 미친 도박을 감행하는 진짜 이유. 그것은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HBM이라는 AI 파도에 올라타지 못하면 우리도 노키아 꼴이 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이 서늘한 공포가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입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거품이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처럼 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삼성의 6세대 HBM 사수율이 경쟁사보다 늦게 올라온다면? 그때 60조 원의 투자는 삼성전자의 목을 조르는 거대한 부채로 돌변할 것입니다.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재고는 쌓이며 주가는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협력업체들이 도산하고 대한민국 수출의 20%가 증발하며 여러분의 국민연금과 원화 가치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이것은 삼성이라는 일개 기업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번 60조 원의 투자는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탑승한 대한민국 호위 엔진을 교체하는 위험천만한 수술입니다. CES 2026에서 터진 이 엄청난 수요 폭탄이 과연 삼성에게 축복이 될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저주가 될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장의 열기는 뜨겁고 기업들의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화려한 주가 상승률과 뉴스 헤드라인에 취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치열한 생존 게임의 본질을 직시할 것인가. 우리가 알던 얌전한 우등생 삼성은 이제 없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즐기는 지독한 승부사만 남았을 뿐입니다. 60조 원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결과는 곧 숫자로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 서 있으며 이 파도의 끝에서 웃는 자가 진정한 부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